할아버지가 42m 절벽에서 공중에 매달린 채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본 순간 저는 평생 배운 모든 기술을 동원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20살 체육교육과 학생 박소영입니다. 제가 극한 스포츠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모험왕을 자처하는 70살 할아버지와 함께 떠난 뉴질랜드 여행에서 할아버지의 숨겨진 고소공포증과 위험천만한 사고, 그리고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 아찔했던 사흘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시작할 이야기는 체면을 위해 두려움을 숨긴 할아버지와 그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손녀의 짜릿하면서도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이런 아슬아슬한 모험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극한의 상황에서 펼쳐지는 할아버지와 손녀의 특별한 도전과 가족 간의 깊은 유대감,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전과 감동적인 깨달음까지 담은 스릴 넘치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어요. 특히 암벽 등반, 패러글라이딩, 스쿠버 다이빙 같은 익스트림 스포츠에 푹 빠져 있었죠. 대학에서 체육교육을 전공하게 된 것도 이런 취미 덕분이었어요. 저희 할아버지 박만수는 올해 70살이신데 젊은 시절 해군 장교로 복무하셨던 분이에요. 군 복무 시절 다양한 모험을 경험하셨다고 늘 자랑하셨어요. 퇴역 후에도 등산이나 낚시 같은 취미 활동을 즐기셨지만 최근 몇 년간은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량이 많이 줄어드셨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할아버지가 제 익스트림 스포츠 활동에 유독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번지점프나 스카이다이빙 영상을 보여드리면 눈을 반짝이시며 질문을 쏟아내셨어요. 할아버지는 평소에 젊은이들이 요즘은 너무 나약하다고 말씀하시곤 했는데 제가 극한 스포츠를 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생각이 바뀌신 것 같았어요. 오히려 젊은 세대가 더 용감하다며 감탄하셨어요. 지난 겨울, 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제안을 하셨어요. 함께 해외여행을 가서 익스트림 스포츠를 체험해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가 진심이셨어요. 할아버지는 뉴질랜드를 여행 목적지로 정하셨어요. 번지점프의 발상지이면서 다양한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는 이유였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나이와 건강을 걱정했지만 할아버지는 자신이 아직 젊다며 고집을 부리셨어요. 부모님은 당연히 반대하셨어요. 70살 할아버지가 위험한 스포츠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하셨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의사에게 건강검진을 받아 이상이 없다는 진단서까지 가져오셨어요. 할아버지의 의지가 워낙 강하셔서 결국 가족회의를 열었어요.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가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약속드렸어요. 그리고 위험한 활동은 할아버지가 옆에서 보시기만 하고 저만 참여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 제안을 거절하셨어요.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모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결국 안전장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전문 가이드와 함께하는 조건으로 허락을 받았어요. 출발 전 할아버지는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어요. 체력 훈련도 하시고 뉴질랜드의 익스트림 스포츠에 대한 정보도 열심히 수집하셨어요. 할아버지의 열정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특히 번지점프에 대한 관심이 컸어요. 세계 최초로 상업적 번지점프가 시작된 퀸스타운의 카와라우 다리에서 꼭 뛰어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용기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날, 할아버지는 정말 젊은이 못지않게 들떠 계셨어요. 공항에서부터 이것저것 질문을 쏟아내시며 호기심을 보이셨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뉴질랜드 여행 가이드북을 열심히 보고 계셨어요. 오클랜드 공항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의 첫 반응은 놀라움이었어요. 공항에서부터 모험 스포츠 광고들이 눈에 띄었거든요. 할아버지는 그 광고들을 보시며 정말 모험의 나라에 왔다고 감탄하셨어요. 첫날은 오클랜드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시차 적응도 할 겸 가벼운 관광을 했죠. 할아버지는 스카이타워에 올라가서 번지점프를 하는 사람들을 구경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할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이 시작되었어요. 스카이타워 전망대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실 때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창문에서 멀리 떨어져 서 계시더라고요. 저는 단순히 피곤하셔서 그런 줄 알았어요. 둘째 날, 퀸스타운으로 이동했어요. 퀸스타운은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풍경이 마치 그림 같았죠. 할아버지도 경치를 보시며 감탄하셨어요. 숙소에 짐을 풀고 나서 할아버지는 바로 번지점프 예약을 하자고 하셨어요. 저는 내일 하자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미루면 안 된다며 당장 예약하러 가셨어요. AJ 해켓 번지점프 센터에 가서 예약을 했어요. 직원이 할아버지의 나이를 보고 놀라워했지만 의료진 확인을 거쳐 승인을 받았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번지점프 체험 영상을 보실 때 할아버지의 얼굴이 또 굳어지셨어요. 화면 속의 높은 다리를 보시며 손을 떨고 계셨어요. 저는 그때서야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저녁에 할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높은 곳이 무섭지 않으시냐고요.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전혀 무섭지 않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더 높은 곳에서 뛰고 싶다고 하셨죠. 하지만 할아버지의 표정과 행동이 말과는 다르다는 것을 계속 느꼈어요. 호텔 방도 고층이었는데 할아버지는 창가에 전혀 가지 않으셨어요. 발코니 문도 열지 않으셨고요. 셋째 날 아침, 드디어 번지점프를 할 날이 왔어요. 할아버지는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계셨지만 평소보다 말수가 적으셨어요. 아침도 평소보다 적게 드셨어요. 카와라우 다리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할아버지는 계속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하지만 다리가 가까워질수록 할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셨어요. 손도 계속 떨리고 계셨고요. 다리에 도착해서 번지점프 준비를 시작했어요.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브리핑을 받는 과정에서 할아버지는 계속 긴장하고 계셨어요. 가이드가 높이에 대해 설명할 때는 얼굴이 창백해지셨어요.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정말 괜찮으시냐고 무리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괜찮다고 하시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소영아, 할아버지가 무서워해봤자 소용없어.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는 없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할아버지가 고소공포증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요. 하지만 체면 때문에, 그리고 저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참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할아버지에게 솔직히 말씀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무서우면 무섭다고,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말씀하시라고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셨어요. 결국 할아버지가 먼저 번지점프를 하기로 했어요. 저는 정말 걱정되었지만 할아버지의 의지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대신 가이드에게 할아버지의 상태를 설명하고 특별히 주의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할아버지는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다리 끝으로 향했어요. 걸음걸이부터 떨리고 계셨어요. 다리 끝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실 때는 정말 혼절할 것 같은 표정이셨어요. 가이드가 할아버지에게 준비되었는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준비되었다고 대답하셨어요. 그리고는 두 눈을 꽉 감고 뛰어내리셨어요. 처음에는 성공적으로 뛰어내리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의 모습이 아래로 떨어져 가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그때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번지줄이 완전히 펼쳐지는 순간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뭔가 끊어지는 듯한 소리였어요. 할아버지가 공중에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번지줄에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다행히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일부가 손상되면서 할아버지가 예상보다 훨씬 아래까지 떨어진 상태였어요. 할아버지는 물 위 몇 미터 지점에서 매달려 있었어요. 안전요원들이 급히 구조보트를 띄웠지만 할아버지의 위치가 워낙 애매해서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할아버지가 의식을 잃으신 것 같다는 거였어요.
고소공포증에 갑작스러운 사고까지 겹치면서 쇼크 상태에 빠진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공중에 매달린 상황을 본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구조팀이 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번지줄의 일부가 손상되면서 할아버지는 물 위 약 5m 지점에 매달려 계셨어요. 보트로 접근하기에는 다리 구조물 때문에 각도가 맞지 않았고 다리에서 직접 끌어올리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구조팀 리더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혈압 때문에 오래 거꾸로 매달려 있으면 위험할 수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구조팀에게 제가 할아버지를 구하겠다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위험하다며 말렸지만 제가 암벽 등반과 레펠 전문가라는 것을 설명하자 허락해 주었어요. 저는 즉시 안전장비를 착용하기 시작했어요. 하네스, 헬멧, 그리고 구조용 로프를 준비했어요. 할아버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리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가야 했어요. 구조팀이 저를 위해 안전 로프를 설치해 줬어요. 저는 평소 연습했던 대로 로프를 확인하고 하강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연습이 아니라 실제 구조 상황이었기 때문에 긴장이 되었어요. 다리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높이는 약 43m였는데 할아버지가 있는 곳까지는 38m 정도 내려가야 했어요. 바람이 생각보다 강해서 몸이 흔들렸지만 차근차근 내려갔어요. 할아버지에게 가까워질수록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번지줄이 언제 완전히 끊어질지 모르는 상태였어요. 할아버지에게 도달했을 때 저는 먼저 할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숨은 쉬고 계셨지만 얼굴이 창백했고 맥박이 빨랐어요. 공포와 쇼크로 인한 증상인 것 같았어요. 저는 할아버지에게 추가 안전 로프를 연결했어요. 만약 번지줄이 완전히 끊어져도 제 로프로 할아버지를 지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와 저의 무게를 합치면 로프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았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눈을 뜨시더니 저를 보고 놀라셨어요. 상황을 파악하시는 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곧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해하셨어요. 소영아, 너 왜 여기 있어? 위험해. 할아버지는 저를 걱정하시며 위로 올라가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를 두고 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의 의식이 돌아온 것은 다행이었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할아버지가 공중에 매달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시면서 공포가 더 커진 거예요. 할아버지는 아래를 내려다보시며 심하게 떨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숨을 가쁘게 쉬시며 패닉 상태에 빠지기 시작하셨어요. 소영아, 할아버지 무서워? 정말 무서워? 평생 처음으로 할아버지가 무섭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저는 할아버지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할아버지에게 저를 믿고 눈을 감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안전하게 위로 올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구조 계획은 간단했어요. 할아버지와 저를 하나의 로프로 연결한 다음 위에 있는 구조팀이 윈치를 이용해서 우리를 끌어올리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생겼어요. 첫째, 할아버지가 너무 무서워하셔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셨어요. 둘째, 바람이 계속 불어서 우리 몸이 흔들렸어요. 셋째, 번지줄이 언제 끊어질지 몰라서 시간이 촉박했어요. 저는 먼저 할아버지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어요. 할아버지에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드리며 주의를 분산시켰어요. 할아버지,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가 놀이터에서 그네를 밀어주시던 기억나세요? 할아버지는 제 말에 집중하시려고 노력하셨어요. 그 사이 저는 할아버지에게 구조용 하네스를 제대로 착용시켜 드렸어요. 위에서 구조팀이 윈치를 준비했다는 신호를 보냈어요. 저는 할아버지에게 이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무서워하셨지만 저를 믿는다고 하셨어요. 윈치가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우리가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순조로웠지만 중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번지줄이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할아버지의 전체 무게가 갑자기 제 로프로 옮겨지면서 큰 충격이 왔어요. 저는 로프를 꽉 잡고 버텼지만 어깨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할아버지도 갑작스러운 충격에 놀라 소리를 지르셨어요.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를 진정시키며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구조팀이 상황을 파악하고 윈치 속도를 조절했어요. 너무 빨리 올리면 로프에 무리가 가고 너무 느리면 저희가 더 오래 매달려 있어야 했어요.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조금씩 올라가면서 계속 대화를 나눴어요. 할아버지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공포를 줄이기 위해서였어요. 할아버지, 위에서 보는 뉴질랜드 풍경이 정말 아름다워요. 할아버지도 조금씩 여유를 찾으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20분 정도가 지나고 나서 드디어 다리 위에 도착했어요. 구조팀이 저희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었어요. 할아버지와 저는 모두 땅을 밟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의료진이 즉시 할아버지를 검사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쇼크와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이 많이 올라가 있었어요. 병원으로 이송해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저도 어깨 부상으로 치료를 받았어요.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지만 며칠간 안정을 취해야 했어요. 병원에서 할아버지는 많이 반성하고 계셨어요. 자신의 고집 때문에 저까지 위험에 빠뜨렸다며 자책하셨어요. 소영아, 할아버지가 정말 바보였어. 무서우면 무섭다고 솔직히 말했어야 했는데. 할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할아버지도 사람이고 무서워할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한 건데 왜 숨기려고 하셨을까요? 저는 할아버지에게 말씀드렸어요. 용기는 무서움이 없는 게 아니라 무서워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솔직함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라고요. 할아버지는 제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는 평생 체면을 지키려고 무리했던 것들에 대해 후회한다고 하셨어요. 그날 밤 병원에서 할아버지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강한 모습만 보이려고 노력해왔다고 하셨어요. 군 복무 시절에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항상 강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강함을 유지하기 어려워졌고, 특히 고소공포증은 어린 시절부터 있었지만 평생 숨겨왔다고 하셨어요. 소영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멋있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어. 그런데 오늘 내가 할아버지를 구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멋있는 건 솔직한 것이구나 싶었어. 할아버지의 고백을 들으며 저도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어른들도 두려워하고 약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성숙함이라는 것을요. 병원에서 이틀을 보낸 후 할아버지의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의사도 큰 문제가 없다며 퇴원을 허락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더 이상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대신 뉴질랜드의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며 평화로운 여행을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도 할아버지의 결정에 동의했어요. 무리해서 위험한 일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할아버지가 솔직해지신 모습이 더 멋있어 보였어요. 남은 며칠 동안은 정말 평화로운 여행을 했어요. 퀸스타운 주변의 와이너리를 방문하고 밀포드 사운드의 장관을 감상했어요. 할아버지는 이런 여행이 훨씬 좋다고 하시며 진심으로 즐거워하셨어요. 테카포 호수에서는 할아버지와 함께 별을 봤어요. 남반구에서만 볼 수 있는 남십자성을 보며 할아버지는 정말 감탄하셨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셨어요. 소영아, 이번 여행으로 할아버지가 정말 많이 배웠어. 나이가 들어도 배울 게 많구나. 마지막 날 저녁, 할아버지는 번지점프 회사에서 보낸 사과 편지와 보상금을 받으셨어요. 장비 점검 미흡으로 인한 사고였다는 것이 확인되었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런 것보다 더 큰 선물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공항에서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할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소영아, 할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용감했던 순간이 언제인지 알아?
오늘 너한테 무서웠다고 솔직하게 말한 순간이야. 한국에 돌아온 후 할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가장 큰 변화는 솔직해지신 것이었어요. 자신의 약점이나 두려움을 숨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시작하셨어요. 할아버지는 가족들에게도 뉴질랜드에서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고소공포증이 있다는 것, 체면 때문에 무리했다는 것, 그리고 제가 자신을 구해줬다는 것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으셨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걱정하고 놀라기도 했지만 곧 할아버지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오히려 할아버지가 더 인간적으로 보인다며 좋아했어요. 할아버지는 동네 어르신들에게도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셨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시도해볼 수 있지만 무리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나누셨죠. 용기라는 건 무서운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무서워도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더라고. 할아버지의 이런 말씀에 많은 어르신들이 공감하셨어요. 평생 강한 척 살아온 분들이 대부분이셨거든요. 할아버지는 새로운 취미도 시작하셨어요. 바로 사진 촬영이었어요. 뉴질랜드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시며 자연의 아름다움에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매주 주말마다 할아버지와 함께 근교로 사진 촬영을 나갔어요. 높은 곳은 여전히 무서워하셨지만 그런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소영아, 할아버지는 높은 곳이 무서워서 여기까지만 갈게. 너는 더 올라가서 좋은 사진 찍어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표현하셨어요. 오히려 그런 모습이 더 당당해 보였어요. 몇 달 후 할아버지는 지역 사진 동호회에도 가입하셨어요.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과 함께 사진을 배우고 전시회도 여셨어요. 할아버지의 첫 개인전 제목은 솔직한 시선이었어요. 전시회 개막식에서 할아버지는 짧은 인사말을 하셨어요. 저는 70살이 되어서야 솔직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이 사진들은 제가 솔직한 마음으로 바라본 세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할아버지의 사진과 이야기에 감동받으셨어요. 특히 뉴질랜드에서 찍은 사진들은 큰 인기였어요. 저도 할아버지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가족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았거든요. 대학에서도 이 경험을 바탕으로 레포트를 쓰고 발표를 했어요. 위기 상황에서의 리더십과 팀워크라는 주제였는데 교수님과 학우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어요. 할아버지와의 뉴질랜드 여행 이야기는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었어요. 손녀가 구한 할아버지, 진정한 용기를 발견하다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어요. 기사를 본 많은 분들이 할아버지와 저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특히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용기를 얻었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1년 후, 할아버지는 다시 해외여행을 제안하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여행지를 선택하셨어요. 일본의 온천 여행이었죠. 소영아, 이번에는 정말 편안한 여행을 하자. 할아버지가 온천에서 쉬고 너는 일본 문화도 체험하고. 할아버지의 이런 제안에 저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무리하지 않는 여행이야말로 진정한 여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일본 여행은 정말 평화롭고 즐거웠어요. 할아버지는 온천에서 여유를 만끽하시고 저는 현지 문화를 체험했어요.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어요. 최근에 할아버지는 자서전을 쓰기 시작하셨어요. 제목은 이른에 배운 솔직함이에요. 자신의 인생 경험을 후세에 전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소영아, 할아버지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까? 할아버지의 질문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어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것이라고요. 할아버지는 이제 익스트림 스포츠를 구경하는 것도 좋아하세요. 저와 함께 암벽 등반 대회나 패러글라이딩 축제에 가셔서 젊은이들을 응원하세요. 소영아, 저 젊은 친구들 정말 대단하다. 할아버지는 무서워서 못하겠어? 할아버지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뿌듯해요. 진정한 용기를 찾으신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지난주에는 할아버지와 함께 뉴질랜드 관광청에서 주최하는 안전 여행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할아버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한 여행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하셨어요. 여행은 무리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대한 즐기는 것이 진정한 여행입니다. 할아버지의 강연을 들은 많은 분들이 감동받으셨어요. 특히 시니어 여행객들에게는 정말 유익한 정보였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뉴질랜드 안전 여행 홍보대사로도 활동하고 계세요. 자신의 실수를 교훈으로 다른 분들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계세요. 저도 할아버지 덕분에 전문 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위급한 상황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된 거죠. 최근에는 할아버지와 함께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에게는 안전한 익스트림 스포츠를, 시니어들에게는 적절한 모험 활동을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위험한 건 도전하는 게 아니라 준비 없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메시지예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모험을 좋아하세요. 다만 이제는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안전하게 즐기세요. 패러글라이딩 대신 열기구를, 번지점프 대신 짚라인을 선택하시죠. 소영아, 이것도 충분히 스릴 있잖아? 할아버지의 이런 말씀을 들으며 저는 웃음이 나와요. 진정한 모험은 크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에 달린 것 같아요. 지금도 할아버지와 저는 함께 여행을 다녀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게 솔직해요. 할아버지가 무서우면 무섭다고 하시고, 저도 걱정되면 걱정된다고 말해요. 그런 솔직함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줘요. 얼마 전에는 할아버지가 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셨어요. 소영아, 내가 할아버지를 구해준 건 목숨만이 아니었어. 진짜 나 자신을 구해줬어. 할아버지의 이런 말씀을 들으니 뉴질랜드에서의 아찔했던 순간들이 모두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할아버지는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과도 진정한 관계를 맺고 계세요. 내년에는 할아버지와 함께 캐나다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안전한 자연 관광과 문화 체험 위주로 말이에요. 할아버지도 정말 기대하고 계세요. 소영아, 이번에는 정말 편안하게 다녀오자. 할아버지가 무리하지 않을게. 할아버지의 이런 약속을 들으니 안심이 돼요. 이제는 서로를 진정으로 신뢰하고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뉴질랜드에서의 아찔했던 72시간은 저희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에요. 위험했지만 그 덕분에 더 깊은 유대감을 갖게 되었고,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내고 계세요. 그리고 저도 할아버지 덕분에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험왕을 자처한 할아버지와 함께한 뉴질랜드 여행에서 벌어진 아찔한 사건과 진정한 용기의 발견에 관한 감동적인 실화였어요. 체면을 위해 두려움을 숨겼던 할아버지가 솔직함의 소중함을 깨닫고 손녀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해가는 과정을 그린 따뜻하고 스릴 넘치는 이야기였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가족애와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깊은 깨달음을 담은 감동적인 모험기였어요.